안녕하세요. 이하이쿤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열린 온라인 벅셔 해쇼웨이 주주총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벅셔 해쇼웨이 주주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역대 처음으로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벅셔 해쇼웨이의 주주총회 모습은 이렇습니다. 딱딱한 주주총회라기보다 워런 버핏을 존경하는 투자자들의 축제와 같은 그런 흥겹고 유쾌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주총회는 텅 빈 주주총회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북적이던 모습과 비교하니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역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투자자 워런 버핏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체리 코코와 시즈 캔디와 함께 합니다. 주주총회는 실적 발표, 향후 전망, Q&A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는 버핏의 항공주 전략 매도, 벅셔의 현금성 자산, 버핏의 미국 경제에 대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항공주 전략 매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은 항공주 투자를 한 번에 모두 손해보고 청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항공,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항공 모두 4월에 매각했으며 이는 60억 불 이상의 규모입니다. 탑4를 통째로 매도했다는 얘기는 항공 섹터 자체를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자본 잠식 상태라 파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하이쿤은 왜 워런 버핏이 이런 주식에 투자했는지 예전부터 매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원래 항공산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워런 버핏은 1989년 US 에어웨이 우선주 투자에 실패하고 당시 항공주 투자를 크게 후회한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결국 US 에어웨이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합병됩니다. 이후 항공산업에 부정적이게 됩니다. 이는 버핏의 대표적인 투자 실패 사례로 기록되는데요. 1978년 미국 정부 규제 완화로 항공사가 무려 183개가 난립을 하였고 그렇게 안 좋은 미국 항공업황은 1989년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버핏이 너무 일찍 진입을 한 케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다시 항공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항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탑4의 과점 시장이 그러니까 10개가 넘는 항공사가 결국 탑4의 과점 시장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점이 되고요. 저유가 저금리로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되었고 배당을 지속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의 매수 사유는 분명하였습니다. 2월 초만 해도 낙관하며 델타항공 100만 주를 추가 매수했던 버핏은 항공주 투자는 실패라고 자인하였습니다. 버핏의 투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폭락 상태에서 취한 손절매는 처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투자는 두 번째 실패 사례로 기록에 남게 되겠습니다. 결국 항공업계 구조조정은 시작됩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는 직원 30%인 1만 2천 명을 감면하였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 역시 파산 보고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받는 실물 경제가 항공, 관광, 크루즈 외식 등입니다. 원래 항공산업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취약했던 약한 고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 벅셔의 현금 자산 보유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주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1분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생각은 빨리 바뀔 수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벅셔 해쇼웨이의 현금성 자산은 1247억 불에 해당됩니다. 거의 대부분 미국 국채가 해당됩니다. 이는 그 전체 자산의 한 30% 정도이며
여전히 주식은 70%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18억 불 엔화 채권과 10억 불 유로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워런 버핏이 달러 약세를 예상하여 엔화와 유로로 통화 투자를 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절대 미국의 반대로 베팅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이는 매년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공황에 대한 예를 들어가며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미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 사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워런 버핏이 언제 주식 매수를 재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8년도에 그 엄청난 그 워런 버핏의 인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버핏은 10월 16일 뉴욕타임스에서 주식을 사라, 나는 사고 있다, Buy American, I am 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버핏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버핏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버핏의 소울메이트인 찰리 먼거가 4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주식 매수에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버핏의 복심이 알려집니다. 한 번도 없었던 최악의 태풍을 지나는 배의 선장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먼거의 의견은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으나 적극적인 정부로 인해 대공황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먼거의 의견은 현대 버크셔 쇼웨이의 보수적인 자금 운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워런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믿지 않는다. 미국은 계속 전진한다. 다만 조금만 조심하자. 이 정도로 버핏의 입장이 최종 정리됩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한 2008년과 같은 매수하라, 나는 산다, 이런 거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뉴스 매체들마다 버핏을 지금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경제 회복에 베팅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꾼이 보기에는 버핏은 과거와 달리 보수적이고 좀 더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오바마의 현인은 적중할까요? 과거와 달리 버핏의 적중도는 2010년대 들어 확실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워런 버핏이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식 비중이 70%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미국의 성장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등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야기꾼은 버핏 옹의 말씀이 리스크 관리는 다소 필요하지만 중장기 투자의 문제는 없다라고 들립니다. 따라서 매도 신호로 쉽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는 버핏의 의중을 잘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